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 대상지로 여수 산단이 선정돼 지역의 기대감이 큽니다. 노후 산업단지를 신사업군으로 개조해 나가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국비 1조 원 등 3년간 모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내년 국비 유치 목표액이 애초 계획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된 건 지난 5월. 석유화학 산업 위주의 광양망권 산단을 소재 부품 산업과 연계시켜 투자와 일자리를 유치하고 환경과 안전 인프라도 확충해 스마트 산단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77개 사업의 총 사업비만 1조 7천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단 관계자들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도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개조 사업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올해 유치하기로 목표한 국비 금액은 불과 870억 원.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600억 원으로 확인되면서 국비 1조 원을 유치하겠다는 애초 계획의 10%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반해 산단 대개조 사업 기간은 단 3년. 이에 따라 국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대폭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체나 이런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좀 그런 것들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 좋아지면 저희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사업 첫 해 신규로 사업을 유치하다 보니 국비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번 신규 사업을 유치하면 이와 연계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정이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안 와야 될 예산이 국비가 그래도 1,000억 이상 이렇게 오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희망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규모 자본의 투입으로 지역에 큰 기대가 모아졌던 산단 대개조 사업. 그러나 사업 추진의 핵심 동력인 국비 확보가 예상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얼마 전 부실공사로 10년째 주차장 누수가 방치되고 있는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보증공사와 입주민회의는 뒷짐만 지고 있고 지칠 대로 지친 입주민들은 결국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실 시공으로 인한 누수와 각종 하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순천시 용당동의 한 아파트. 크고 작은 하자는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시공을 했던 건설사는 이미 부도가 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입주 계약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자를 해결하는 책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보증공사는 자체 기준에 따라 이미 조치했고 나머지 하자는 입주민끼리 해결할 문제라며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사가 부도가 난 이후 건설사에 납부했던 잔금은 인정할 수 없으니 자신들에게 다시 지불하라고 요구해 입주민들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2번이나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보증공사가 잔금 지급까지 요구하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건설사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부도가 나면 보증공사가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해 계약금을 전부 환불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자기네들 과실이 크다. 이 늦장 대응한 거. 이것은 자기네들이 어떤 방치해놓은 수준이다. 또 뭐 그래서 저는 뭐 설마 잔금을 한 번 더 낼 일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는 오히려 보증공사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공사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표 회의가 초기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태를 쉬쉬한 탓에 사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현 집행부를 믿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다렸거든요. 보증사의 설립 취지가 수분양자들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선의 수분양. 과연 보증사가 지금 그에 걸맞게 역할을 해오고 있느냐. 결국 일부 입주민들은 조만간 입주민 대표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직접 법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가 공동주택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다운 계약 의혹이 있는 92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7일 기준으로 순천 용당동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 270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다운 계약 의혹이 있는 92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1차 조사에 이어 앞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거래 금액 축소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바람잘 날 없었던 목포시 의회의 4년 의정 활동이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황제 예방접종 진실공방은 앞으로 상당 기간 목포시 의회의 꼬리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가을 목포시 의회에서 불거진 이른바 황제 예방접종 논란. 매듭을 짓는 시점이 또다시 늦춰졌습니다. 법원이 목포시 의원 4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만 원씩을 결정했지만 모두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겁니다. 빨라야 다음 달 중순쯤 이들 의원들의 첫 재판 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황제 접종 진실 공방은 후반기 목포시 의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목포시 의회 외부에서 논란과 비판만 컸을 뿐 수사 사안을 이유로 의회 내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징계 심의를 보류했던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의 판단도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당에서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성희롱 의혹, 동료 의원 간의 폭행 사건, 식사비 과다 지출 등 목포시 의회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각종 논란이 대부분 사법부로 향하면서 시의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솜방망이 처벌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전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좀 더 강도 높은 자정 능력을 요구합니다. 바람잘 날 없이 시끄러웠던 목포시 의회에 2년 동안 개최된 윤리특별위원회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수시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2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여수시 의회에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의장 후보로 민주당 내 경선에서 승리한 3선의 전창곤 의원과 재선의 송재향 의원 2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부의장 선거에는 3선의 김종길 의원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 70주기를 맞아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토론회가 어제 여수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양영재 소설가는 미군의 폭격으로 15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안도 이아포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진상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 제정과 위령 사업, 미국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엄길수 여수내통 이사장은 억울하게 희생된 피난민과 유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평화공원 설립과 추모 행사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고흥 녹동 전통시장 안에 청년몰이 조성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팅 역할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녹동 전통시장. 이곳 시장 내 260여 제곱미터 면적의 청년 창업몰 녹동 청년마루가 조성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년몰에는 공방과 카페, 식당 등 청년 점포 7개소와 공동 육아 나눔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청년 입점 업주들은 이제 이곳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항상 저도 꿈이 장사였기 때문에 어머니랑 여기서 같이 함께 사업하는 게 꿈이에요. 시장 상인들 역시 청년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많이 먹고 또 홍보해주고 그로 인해서 전통시장까지 그 영향이 미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또 진행이 돼야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은 이번에 조성된 청년몰이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청년들의 문화 교류,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창업했다 보니까 청년들 간에 여기서 모임 장소도 되고 또 자기들 의견을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한테 전달해주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고흥의 청년들에 대한 정책으로 저희들이 반영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녹동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지만 여전히 한정된 소비자를 극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지역 청년몰의 실패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 적절한 사후 관리와 자생력을 키워가는 과정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산적한 과제를 극복하고 공군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남의 어업 인구가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에 따르면 1970년 41만 4천여 명이었던 어업 인구는 지난해 4만 2천 명으로 89.8% 줄었고 어업 가구는 6만 5천 가구에서 1만 9천 가구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어업 생산량은 1970년 17만 톤에서 지난해 191만 3천 톤으로 11배 증가했습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연안여객 선박용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연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농업과 어업용 연안여객선에 쓰는 면세유에 대한 일몰 규정이 올해로 끝나지만 농어촌 소득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도민 민간유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유치위원회는 어제 전남 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범도민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개선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전남의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유치에 있어 동서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지양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선의의 유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